자, 안녕하세요.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형 간염, 간경화, 간암의 증상과 치료,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실 거죠?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B형 간염으로 인해서 이제 간 경화가 왔고 간암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간 경화가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간암은 이제 떼어냈고 2번씩 떼어냈고 간 경화가 이제 진행돼서 이제 간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성혼수로 제가 이제 3번 죽고 또 간 이식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인 의사나 의료진보다도 피부로 우리 환자들이 느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서 이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많이 당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남아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것은 이제 저 개인적인 견해고 또 제가 체험한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섬세한 부분들은 이제 각 의료진이나 의사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이제 또,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전체적으로 약 90%를 차지하는데, B형 간염 환자나, 이제 복균자는 일반적으로 환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환자나, 또 이게 간암, 또 간경화를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 가족들한테 꼭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생생한 체험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아시겠죠? 전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B형 간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간염이 이제 B형 간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5%, 옛날에는 한 10%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개선돼가지고 한 5%인 한 250만 명 정도 남짓, 뭐 쉽게 해서 한 300만 명, 이제 인천광역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인구가 지금 B형 간염 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B형 간염 환자는 이제 저도 이제 부인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뭐 아주 건강한 이제 복균자라는 건 사실 없어요. 물론 활동성 있고 비활동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복균자는 복균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서 약 한 25%가 이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제 진화돼서 약 한 6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이 간염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간염이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한 40억 인구가, 그러니까 한 반 정도의 인구가 이제 B형 간염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전염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복균되기 전에 이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또 이제 요즘은 치료제가 잘 개발돼 가지고 항바이러스제를 이렇게 맞거나 투여를 하면은 이제 먹으면은
이제 현 상태를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경화로 진화되는 걸 이렇게 막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경변으로 이미 진화된 상태에서는 정말 그 운신의 폭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또 따져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혈액이나 이제 체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이게요. 간염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결혼 생활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배우자는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가 형성됐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점점 기술들이 좋아지기도 하겠고, 또 이제 본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이거를 항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또 이제 비형 간염의 이제 원인을 한번 쭉 살펴본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모의 수직 전염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엄마로부터 이렇게 전염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혈액이 이렇게 혈액으로 전염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상처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죠. 이를테면 이제 뭐 면도기라든지 뭐 이제 주사 바늘이라든지 또 치과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체액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체액 이제 정액이나 질액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내가 항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액인 침은 이제 이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오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액은 이제 가능성이 있으나 타액, 뭐 예를 들어서 침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 수저 젓가락이나 뭐 기침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수저 같은 경우는 뭐 건강한 사람도 따랐으면 좋으니까 따로 썼으면 하고요. 또 면도기나 손톱깎이 이런 것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피가 묻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방 대책이 가장 획기적이고 확실한 것은 이제 B형 바이러스, 뭐 HBV라고 그러죠. B형 바이러스를 3번 맞으면은 이제 평생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이제 예방책이고, 이제 항체를 형성하면 모든 것을 그 자유롭습니다. 절대 상대방한테 이제 전염이 당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균이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나서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천상 간 수치가 있습니다. 간 수치가 이제 GDP라고 하죠. 그 수치가 4.0, 4.0이 이제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이제 황달이 있는데, 비루빈이라고 그래요. 이제 황달을, 비루빈은 이제 1.3이 이제 정상이고, 또 비루빈 다이렉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황달 수치인데, 이것은 이제 0.4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수치는 이제 이제 우리가 검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 수치를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나온 수치의 2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게을려 가지고 이제 간 경화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년에 한 번은 누구나 받지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비형 간염 환자는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정기 검진 받고 그 받은 결과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또 의료진이나 의사가 설명함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제 그 강도가 설명하는 강도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똑같은 거 수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말로 살짝 해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결국은 내가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간 수치 이런 것들은 이제 4.0,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8이 된다든지 그 이상이 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그 바라쿠르트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제픽스라든지 뭐, 또 헵세라 같은 거,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제품도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이제 승인 중에 있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제 개선이 되거나 현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간 경화에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현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다. 대신 다만 초기부터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고 약을 먹고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게을리 했었고, 또 저도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담당 의료진, 뭐 의사가 되겠지만, 이분이 너무 좀 가볍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었어요.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제가 이렇게, 간암을 제가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내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좀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치에 2배 이상이 되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에 나서야 된다, 예방에 나서야 된다, 즉시 약을 먹어야 되고 전문가의 상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게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게을리면 저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증상.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상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부종이 좀 있었어요. 부종이. 가장 심했더라고요. 하체 부종.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부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부종이 있으면 이제 스펀지처럼 뭐랄까 이제 찰흙처럼 고무 찰흙처럼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현상은 양말 자국 같은 것이 너무 선명한 거죠. 이게 그것이 이제 부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상당히 내가 진척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또 이제 구토가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복수가 이제 상황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피를 토할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또 피가 또 응고가 잘 안 돼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내 몸의 문제고 내 생명의 문제니까,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병원을 방문할 때, 일단 기초적인 것은 지방 가벼운 의원에서 하면 되겠지만, 좀 더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간을 직접 이식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또 놓쳤거든요. 예, 그래서 암만 간단히 제거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간 기능이 제가 전혀 없는 간 경화 상태였기 때문에 간 이식을 즉시 받아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그것만 떼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한 이제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처음부터 이제 2차로 갈 때는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해져서 이제 간 경화 상태가 진행되면은 이제 어떤 그 증상들이 또 나타나냐면 이제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기억력이 저는 이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아니, 기억력이 뭐 치매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다. 이거지. 간 경화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 이제 어떤 시간 개념, 장소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투명해지고 이제 상황 인식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자세도 약간 좀 비틀거리고 이제 그러다가 혼동이 오고 혼수가 오고 결국 이제 간 부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간 부전은 알다시피 이제 간이 없다, 간이 기능을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리버 펠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간 상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 부전이. 저는 간 부전이 뭔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헤파틱 이제 인서스픽션트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리버 펠리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의 고유 기능인 단백질 합성 기능이라든지 이제 대사 기능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이제 사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얘기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정기 검진을 받아서 그 수치에 굉장히 좀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복수가 찬다든지 또 이렇게 복수 차기 전에 저는 이제 부종이 훨씬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갔는데 이상스럽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날아다니는 그 정도 거리고 아주 조금 했는데도 굉장히 막 이렇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말을 신으면은 양말이 아무리 헐거운 거 신어도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찰흙 놀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눌러보면은 막 거의 막 찰흙처럼 썩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이제 하부, 이렇게, 이제 모습이, 그러니까, 무릎 아래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도 많이 붓고, 발이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초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점차 심해지면은, 이제, 상황 분별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상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상황 인식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장소 개념도 없고, 특히 이제 기억력이 저는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 진행돼서 결국 이제 간성 혼수로 이어지고, 간부정으로 바로 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거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비형 간염 복임자를 할지라도 좀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피를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전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전염될 일도 없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훌륭한데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게 받아진 거잖아요. 저도 그런 그 병 간염 환자로서 굉장히 막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 숨기고 싶었었고 너무 재수가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왜 이렇게 이렇게 비형 간염을 안 와가지고 얼굴이 좀 새카맣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 아까 그런 증상에다가 이제 얼굴이 좀 검접접하죠. 이렇게 검은술이 하는데 얼굴이 좀 검은술이 지금은 굉장히 저는 밝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좀 약간 검정치는 않지만 좀 검은술해하고 또 약간 이제 황달 증세가 이제 뭐 심하게 나타났다 적게 나타났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상당히 좀 진전된 상태에 그 정도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즉시 병원을 이제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항바이러스 어떤 투입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간 경화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상 늘 이제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간성혼수가 올 수 있는 상태가 이제 간 경변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부터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음식을 많이 먹은다든지 뭐 잠을 안 잔다든지 또 이렇게 휴식이 그냥 없고 막 무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주 금욕적인 막 그 교회에 그 성당의 수녀님처럼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간 경화 상태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간 이식을 저처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그 이상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간을 이식을 받으면 정말 그 받은 그 순간에 있잖아요. 벼락처럼 풀려집니다.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2019년도 1월 3일 간 이식을 받았고 불과 80여일 만에 이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틀려졌잖아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좋습니까? 그쵸? 제가 나이를 안 바뀌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더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인데, 아주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던지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간 경화 상태에서 그 많은 아주 그냥 뭐 새카만 어떤 주근깨라든지 뭐 여드름이라든지 온갖 잡티 같은 것이 싹 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 이것은 좀 이런 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받고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 가더라고요. 간 이식 받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간 이식을 받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간 이식을 받고 나서 이제 평생 관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 이식이 절대적으로 가장 혁명적 사건이고 간 경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1부, 2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링크에다가 또 댓글에다가 이런 걸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1부, 2부를 안 보셨으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정보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그 25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상태의 병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병이거든요. 이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많이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해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기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제 그 항체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통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낳자마자 다 예방접종을 다 끝내버려요. 근데 어쨌든 18세 이전에 이제 항바이러스를 맞아서 항체를 형성하면은 더 이상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알코올성 이제 저기 질환은 이제 알코올성 그 경화나 또 이제 간염이나 그 지방간 같은 경우는 또 예외입니다.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술은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꾸준하게 한 15년 이상 매일 한두 잔씩 마시면 그분들도 간경화 상태로 오고, 간경화 상태로 온 이상 똑같아요. 이제 간경화는 누구나 다 같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술을 딱 끊으면은 이제 없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염 환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 외 분들도 술을 꼭 드시더라도 꼭 필요해서 먹여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한두 번 먹고 나머지는 이제 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이 엮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로는 예방 접종을 맞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로부터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철저히 해야 돼요. 저도 제가 너무너무 한이 돼가지고 저희 2세들 아들 딸들한테는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애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래저래 어떤 그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들을 내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정기 검진을 하더라도 그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기준치의 2배 이상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에 관련된 그 약제들을 투입해야 된다. 그거를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최악의 경우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증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증상에 대해서 아시겠죠? 증상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종을 내가 얘기했고 복수를 얘기했고 또 기억력이 뭔가 좀 상실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신체의 말과 이런 것들이 좀 엉뚱하고 이제 이런 경우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진행되면 이제 상황 인식, 장소 인식, 시간 인식, 또 뭐 자세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간 이식이다라는 거예요. 간 이식을 하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간 이식에 대해서 1부, 2부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주제로,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샤인이었습니다.